and me will be alright.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여러분, 저 독립했어요. 제가 지금 남편이랑 21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22살 때는 거의 일주일에 반 정도를 남편이랑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23살 때는 양가 부모님의 동의 하에 같이 살았고요. 그렇게 해서 24살 때 결혼을 했고 27살에 도담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제가 진짜 뭔가 혼자서 딱 지낸 날이 없잖아요. 지내본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요즘에 또 유튜브에 자취 브이로그가 되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겪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내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취 브이로그는 보지 않았는데 정말 어느 날 무심코 자취 브이로그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혼자 살면은 저렇겠구나. 아, 혼자 살면은 저런 게 좋겠구나. 아, 혼자 살면은 저런 게 조금 아쉽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취 브이로그를 막 이것저것 챙겨보다가 이제 어느 날 직격탄을 아주 크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 유튜버분이 마스크팩을 하셨는데 사실 마스크팩을 하실 때까지는 저한테 뭔가 동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마스크팩을 하시면서 이 마스크팩의 유효 성분을 피부에 잘 흡수시켜주기 위해서 마사지 기계를 쓰시고 또 그거를 되게 여유롭게 핸드폰을 보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내 눈은 분명히 그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머리가 완전 띵해지는 거예요. 되게 그런 기분은 완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형용할 수는 없는데 부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강을 건넜는데 출발한 곳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보는 느낌? 저의 경우에는 마사지팩이란다. 저의 경우에는 마스크팩을 하더라도 하는 도중에 아, 이거 빨리 하고 일 뭐 해야지, 아니면 이거 빨리 하고 도담이랑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가득하거든요. 내 몸은 하나인데 계속 쪼개서 나의 역할을 그 쪼갠 시간 안에 맞춰야 하니까 다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아는 아기가 나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기한테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 맘대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리고 공동 육아를 하는데 공동 육아를 하기 때문에 남편의 스케줄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담이가 스스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항상 경계가 애매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도담이가 걷기 시작하고 나서는 최근에는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제가 컴퓨터로 뭔가 기획을 짜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편집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 도담이가 옆에 와서 막 귀여운 걸 자꾸 보여줘요. 미쳐버려요. 너무 귀여운데 나는 지금 이걸 해야 해. 사람은 5분 집중하고 5분 다른 일하고 5분 집중하고 5분 다른 일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담이가 옆에서 막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면 또 일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도담이랑 놀게 돼요. 근데 또 도담이랑 놀면 내가 마치지 못한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담이가 잠깐 다른 거를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다시 방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도담이에 대한 죄책감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육아를 하더라도 육아를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도담이랑 노는 것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마사지팩 영상을 보고 마스크팩 영상을 보고 그동안에 하나하나 모아놨던 옥수수 알갱이들이 한순간에 진짜 팝콘처럼 팍팍팍팍 터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육아를 한 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좀 미련한 엄마였고 야무지지 못하게 일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도담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저랑 함께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 또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죄책감이 엄청 컸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저런 컨텐츠 만들어야지 기획도 너무 제대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이런 뭐라 그럴까 흐름 없는 리듬이 계속되다 보니까 영상도 항상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계속 버리게 되고 당연히 꾸역꾸역 촬영하니까 결과물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버리게 되고 지금처럼 뭔가 이런 토크하는 컨텐츠도 정말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뭐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눈 뜨면 일만 하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쉬웠거든요. 이게 너무 핑계 같아서 저는 이 말을 너무 하기 싫었는데 핑계이긴 하죠, 사실. 제 시간을 예전에는 제가 마음대로 다 컨트롤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정말 저는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철두철미하고 나만의 그 룰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남들은 절대 모를 그런 티끌 하나를 발견해서 영상을 재촬영을 한다든지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거는 전에 있는 집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 영상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다 했어요.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그동안 편집하면서 눈에 거슬렸던 것이 너무 영상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 흠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데 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집을 다 했는데 다시 촬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다 편집하고 나니까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촬영 편집을 한 세트라고 한다면 그걸 7세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뭔가 알 수 없어요. 이게 나 왜 그랬는지 몰라. 이상한 강박이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하게 살았긴 했어요. 그리고 카톡을 보낼 때도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카톡이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이 상대방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모든 정말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언제 밥 먹어? 이런 말도 언제 점심 먹을래? 이렇게 명확하게 지칭을 해서 보냈었어요. 정말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카톡도 정말 대충 보내고 그리고 보내고 나서 깨달아요. 이 사람이 다르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문장을. 그러면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안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 카톡을 왜 그냥 아무렇게나 쓰냐면 이거 빨리 보내고 도담이를 봐야 하니까 아니면 이거 빨리 보내고 빨리 뭔가를 일을 끝내야 도담이를 볼 수 있으니까 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또는 규칙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서 다음 계획을 계속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도 그냥 대충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예전에는 아기 낳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돼요 라는 말을 하고 있다던가 완전 극혐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냥 다 이해해요. 맞아 나도 그런데 뭐 나도 아기 낳기 전에는 이랬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막 이렇게 변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나 스스로는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지금은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자격지심을 느끼니까 자꾸 과거의 나를 들먹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분들한테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냥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은가 봐요. 달라진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또 이런 감정을 어쩔 때는 그냥 흘려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막 흘려보내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이런 쪽으로 너무 무감각해지는 거 아닐까?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되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감각하게 그냥 흘려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가장 힘든 건 도담이가 너무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아 진짜 조금만 덜 사랑스러웠으면 제가 이렇게 안 힘들었을걸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끔 진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그거 도담이만 보고 싶은 거죠. 다른 거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거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자. 그래서 출근해서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도담이에게 온전히 집중해주자. 모든 시간과 감정을 다 꽉꽉 채워서 도담이랑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내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쉬워 보이지만 제가 요즘에 정말 도담이한테 죄책감을 정말 많이 크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야지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시기가 찾아왔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도담이가 낌새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건지 몰라도 요즘 저를 되게 잘 찾아요. 아, 왜 이래? 아니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 좀 죄책감을 가지니까 엄마 생각이 또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 도담이가 엄마를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도담이의 심리 상태가 되게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았어요. 분명히 도담이는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긴 한데 뭐랄까 분명히 집 안에는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자기랑 안 놀아줘. 그리고 나랑 같이 있는다고 하지만 엄마는 자꾸 핸드폰만 봐. 아빠는 자꾸 핸드폰만 봐. 왜냐면 저희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업무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도담이가 잠깐 뭔가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럴 때 틈틈이 이제 핸드폰으로 또 일을 하거든요. 뭔가 메모를 한다거나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런 공유를 한다거나 그래서 긴급하게 뭐 카톡으로 회의를 해본다던가 그런 일도 잦고 또 시댁에 맡기는 일도 많은데 그 시댁에 맡겨지는 날짜와 그리고 시간이 항상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막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담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규칙적으로 우리 도담이랑 나랑 헤어지는 시간을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게 규칙적인 뭔가 헤어짐과 만남의 시간이 있다면 도담이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저 또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은 서로 찢어지게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아프고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더라도 나중에 도담이가 커서 뭐 청소년기라든지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우리 엄마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엄마는 그게 정말 베스트였기 때문에 그 결정이 베스트였기 때문에 엄마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힘들지만 했을 결정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더 대단해 보이고 나는 정말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 좀 가정교육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무튼 그래서 집에서 분가를 해서 사무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그랬잖아요. 다영님은 충분히 영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도 정말 좋은 엄마인 것 같다고. 혹시나 나중에 힘든 상황이 와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요즘에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그 말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들 같아요. 우리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 주시는 모든 좋은 말들이 좀 더 잘 와닿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해서 저희 사무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오늘 별생쇼 다 하는 것 같아. 울고 웃고 막. 제가 일반 상가에서 사무실을 4번이나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못할 짓이에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아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든 걸 수도 있지만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진짜 상상도 못하게 추워요. 뼈가 사가요 진짜. 절대 그거는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일반 상가들은 화장실이 내 공간 안에 있기가 별로 힘들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이 깔끔할 거라는 보장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순간 온수기도 설치해야 되고, 뭐 전기비, 가스비 이런 것들이 가정집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건물 자체가 내장재들이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유지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평수일 때 상가가 조금 더 비싸요, 세가.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저는 가정집을 사무실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요즘 제가 자취 브이로그를 많이 봤는데 그런 자취하는 느낌도 들고 되게 기분이 새로운 거예요. 나 진짜 이제는 다시 겪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정말 나의 공간에 이제 내 방 거실이 되는 거죠. 여기는 내 방 거실이야. 정말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 있어서 나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고 나만의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요즘 저를 너무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또 이제 도담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신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을 가진 느낌이랄까? 이 신남이?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서 촬영방으로 쓰던 방은 이제 도담이 방이 될 거예요. 제가 도담이 방이 집에 없어서 그게 또 좀 되게 미안한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도담이 방도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얻고 나서 발생하는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지만 결정하고 나니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도담이 방도 만들어줄 수 있어. 완전 좋아. 나 진짜 잘 결정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이 사실 저희 집에서 빛이 정말 예쁘게 들기도 하고 또 전망이 가장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항상 촬영룸으로 써서 이 암막 커튼을 쳐놓느라 아까웠는데 이제는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도담이 방 꾸며주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너무 신난다. 오늘의 영상 뭔가 TMI 범벅인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런 말을 왜 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내가 왜 눈물 흘렸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진짜 완전 TMI 범벅이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였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편집으로 너무 TMI다 싶은 거는 잘라낼게요. 근데 감정에 너무 취해서 너무 이상한 것들을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아주 확실한 것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언제나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요즘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댓글들이 힘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감사의 말씀을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일 도맡아서 하시는 엄마, 또 재택근무하시는 엄마, 또 출퇴근하고 계시는 엄마들 모두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정말 훌륭한 엄마이십니다. 모두가 서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요즘 출퇴근하시는 어머님들 혹은 그냥 가정일 도맡아서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부러워했어요. 내가 너무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가 너무 많이 부족해 보이고 되게 한없이 작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아주 진짜 최근에 깨달았어요. 물론 내가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나는 나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왜 자신감 없이 얘기했어? 나는 나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즘 내가 너무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엄마가 계시다면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어떠한 부분에서 정말 꽉 채워줄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요리를 잘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리듬을 잘 맞춰줄 수 있다든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장난감을 잘 사줄 수 있다든지 그런 꼼꼼함과 세심함이 있다든지 잘 웃어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는 우리 아이를 잘 달래줄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들이 정말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혹시 요즘 들어서 부족한 엄마다 혹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 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장담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꽉 찬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길은 없어도 언젠가는 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언젠가는 보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긍정적일 때 아주 긍정적일 때 정말 긍정적일 때 이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주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요즘이었다면 그 생각 버려버리세요. 정말요. 진짜요. 약속해요. 그럼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굿나잇.